나도 그게 내리가 안에서 걸어가야지. 걸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어가지고 얼마 안 돼. 4시에 뭐 되는 대로 얼마 안 돼.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민분들과 여러 단체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구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밥수나 야유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2분입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서대구역이 개통 후 2년 만에 이용객 2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기의 성과는 서대구권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대구 산업성과 신공항 철도 및 달빛 고속철도의 중심 허브로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해 지역의 대표 관문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도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순환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 각종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대구시정은 출범 후 주민과의 약속은 저버린 채 각종 행정상의 이유를 들며 대부분 사업을 사실상 미루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1차 협상 대상자와 민관 공동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었음에도 2022년 12월 갑작스럽게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그 후 국토부의 지정 승인과 관련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에 대해 2025년 9월에나 완료 예정인 용역에서 노선과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해 겨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시행 직전이었던 사업을 다시금 혼란 속에 밀어넣어 서대구역 이용 여건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올 2월 기준으로 서대구역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8,113명에 달하는데도 대중교통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고 주차장도 220면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주차장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에 해당하여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현재의 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 셔틀 버스형 BRT의 운행 또는 버스 노선 확충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선과 기동 변경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간 도시철도 순환선을 조속히 착공하여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대구 산업선, 신공항철도, 달빛 고속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 문제와 함께 역세권 개발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역은 하폐수 처리장과 불과 5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복합 악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최대 86배나 높게 나타나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서대구역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텐데 그들에게 대구시가 악취 나는 도시라는 첫인상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시가 비록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염색산단을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규제에 불과한 조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여전히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단 이전을 전제로 각종 광역철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패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서대구역 주변에는 하폐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상리 음식물 처리장, 분뇨 처리장 등 다양한 악취원이 근접해 있어 염색산단 이전만으로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는 등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서대구 역세권의 변화는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다만 이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에 희망적인 기대만으로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현실적인 피해를 직시해야 합니다. 부디 각종 악취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각각의 서대구역 개발 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4월 23일 시정 질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의회의 문제 제기와 본 의원의 시정 질의가 있었음에도 경제국장을 위시하여 국제통상과에서 5월 9일로 예정된 컨벤션 뷰로의 해산 절차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뷰로는 공공기관입니다.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1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조 2항에 의거 공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 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는 뷰로가 민법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성계를 책임지는 것은 시혜적 선의이며 대구시는 대구 시민으로부터 선의를 베풀어도 좋다는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대구시는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가칭 대구 컨벤션 뷰로 설립 육성 계획을 2002년 9월 13일 수립하면서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한 10명의 인원을 기존으로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먼저 설립을 하고 이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다르게 조직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체 평가를 했으면서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들어 손쉬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재단법인 설립 요구가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컨벤션 뷰로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2015년 3월 2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사단법인 컨벤션 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본다를 적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1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해서 법령은 바로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은 바로 위 조례 제6조 제2항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본다입니다. 서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없어서 공공기관이라고 법적으로 적시해주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법에 적용받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며 대구시의 잘못으로 인해 21년간을 일해온 직원들은 자신들의 퇴임 전까지의 고용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2003년 사단법인 뷰로가 설립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출자 출연 법률이 제정되었고 출자 출연 기관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 이때부터 더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은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조차 지방 출자 출연법이 생기기 전에 조직의 상위성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했어야 했지만 행정 편의에 따라 사단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책임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와 대구관광재단을 흡수 통합할 때 100%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지정할 때도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는 4.13 지방시정질 답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시 100% 고용승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에는 100% 고용승계가 사업주의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시는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의 해산 절차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뷰로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직을 흡수시키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타 기관에 나누어 배치하든 존치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입니다. 해산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으로 인한 고용 파탄은 그 모든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은 조직 형태와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상법과 민법은 대구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회사고 재단법인이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잘 아실 텐데도 교묘히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의회의 눈을 속이고 상법, 민법을 앞세우고 공공기관임을 뒤로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는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임이 정명되었고 주 엑스코더 주식회사 이전의 공공기관입니다. 두 공공기관의 통폐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해 여비 부정 수령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의군 출장을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9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1호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 거리가 12km 이상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자체 평가 결과의 활용, 청렴도의 향상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여 대구시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100%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로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세 감면 대상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며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는 납세 고지서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지방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적 수단을 병행하여 통보할 것을 건의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입 징수보상급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징수보상급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심의기구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징수보상금 지급 심사 기능을 이양받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모두 8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성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관련 업무 등을 평소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등 조례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의 사무 분장 사항에 맞추어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기구와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정정할 것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북구 상격동 1832번지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입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북구 상격 복현생활 권역 시립도서관 건립권과 달서구 이곡동 1252-8번지와 북구 구암동 771-2번지 소재의 성서 7곡 행정타운 매각건 총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여론 동향과 주변 여건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성서 7곡 행정타운 매각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7곡 행정타운 부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널리 공감받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고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동상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또는 가부를 표명하는 행위나 현수막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장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놓으세요! 방청객들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방청객의 퇴장을 명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즉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 직원들은 방청하시는 분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검정불구화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보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의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악법도 사실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홍 시장께서 보여주기식 행정, 정시행정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하는데 또한 우리가 차분히 다 듣지 못하고 반대 의견조차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대구시는 작년 11월 비상재정을 선포하고 20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예결위를 하셨고 상임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월 6일 당시 홍준표 시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에도 그렇고 헛되이 쓰지 않고 계신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청년 월세 지원 예산, 해피맘콜, 임산부 교통 서비스 예산까지도 50억 대구시 매칭해야 되는 예산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상재정이 선포되었고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31분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시에서 70% 이상이 우리 다수당이신 국힘을 지지하고 또한 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많은 논란거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또 인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정난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인근의 구미시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1시간 거리지요. 1200억의 예산이 전체 돈으로 따지면 결국 나라의 돈 아닙니까? 지원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념사업 공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시 작년 12월에는 그 방안 마련하는 연구 용역까지도 구미시에서는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시장께서는 지금 한 달 전이지요. 기자들과 만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녀왔더니 너무 좋더라. 대구시에 우리 경제 성장의 상징인 228의 민주정신과 경제 신화를 일군 박정희의 정신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 대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는 것은 경제 신화를 만들려면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겠죠. 세 번째, 이 또한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아래로부터의 얘기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식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시정대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미에서조차도 구미시장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방식들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잘 지금 지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총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호남이 완전히 영호남도 아니지요. 동수가 갈린 이러한 것을 목도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집권한 대구시장이 할 수 있지요. 그 정도. 싫어도 다수가 원한다면 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9일 모 방송을 통해 밝혀졌지만 대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식점 8,91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지역 폐업률이 2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청년 자살률 전국 1위입니다. 아직 시민의 삶은 눈물 날 정도로 힘에 겨우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월급이 짜각짜각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동상 건립이 과연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오늘의 조례안은 뒤로 미루고 외부에서 민간 위원들 과반 이상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보면 어떨지요. 그때 다시 조례가 들어오면 어떨지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1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행정부시장께서는 0.001%였던가요? 대구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하나만 봤을 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잘 나누어 적절한 곳에 쓴다면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처리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공론화하지 않느냐, 시민 여론 수렴하지 않느냐는 말에 243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께 심사를 받는 것이 바로 공론하다. 이런 기가 막힌, 코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모두 따한테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대구시 의회는 다시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퇴장하시지요. 이렇게 당당하시길. 세간을 떠들썩한 일을 진행하면서 육정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을 떠들썩한 일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1년의 과정을 두고 상식밖에 독선이라 비판했고 시의회 앞에서 오늘로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와 예산을 미리 붙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광주와 비교하고 정치적 갈라치기를 해서 갈등을 조장해서 기쁘신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 시민을 희생양 삼아서 결국 시장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 민족의 배고픔과 지독한 가난을 끊어낸 것은 당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흘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행했다가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준표 시장의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간접해변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흡연자 인식 개선 교육 등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동부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2년 7월 대구시 조직 개편으로 부서명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합복지회관 이용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 및 산하 2개 회관은 위탁사무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2년 전 그리고 동부여성문화회관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폐원한 지 7년 기간이 경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정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조례의 정확성 및 적시성 향상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및 국군의 날 위문공연 개최 그리고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총괄하고 공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이 많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등의 행사는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대책 수립 등 철저한 행사 준비를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동부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 운영, 민관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 식품업계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추가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과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7월 제정됨에 따라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대구공동관 조성운용사업 4세대 선도기술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공공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대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24년 8월 16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 기간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철저한 성과 관리로 상인회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상인회관이 상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 마련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이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항과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제18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 추가 동의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시의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 관련 규정들이 완화됨에 따라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개발이나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완화된 규정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와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례 규정 적용 기간 만료 이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 만큼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시내버스 유계승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위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기관의 경영 실적 및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2항 시내버스 유계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안부터 제25항 대구학생 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체험기회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 지원 조례 개정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에 대한 규정된 사항을
현재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의 정의에 대한 사항과 다문화 가정, 부 또는 모국어 교육을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며 본 조례의 목적과 관련 번영 및 국가적 다문화 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 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커지는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소외 및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기획공연의 유료화 확대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 제정 및 세부 정책 추진 시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의 양질의 작품을 부담 없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4망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망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망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망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7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정안에 따른 조정사안을 반영하여 제출예산액 11조 1,109억 7,100만 원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기금 변경액 7,658억 1,2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세수 결손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기에 힘들게 편성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경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5천억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그 재원의 내역과
쓰임새를 살펴보면 5,200억 재원의 상당 부분은 내부 거래 및 지난 연말 세수 결손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고,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경비들에 충당하고 있어 대구시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해 대구시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민생을 위해 힘들게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법정경비 충당에 밀려 지역경기나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몇 번을 거듭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해 줄 것을 대구시에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은 대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를 담은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IMF보다 힘들다는 최근의 불경기를 이겨내고 시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대구 시민 모두의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제기한 전자투표 결과에 관련하여 시스템 확인 시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 확인이 되면 결과를 재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에서 대구광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 변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전반기를 마치고 금년 7월이면 의회와 함께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전반기에 질풍과 노도처럼 대구의 혁신 사업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기 말까지 대구 혁신 사업은 계속이 될 겁니다. 하반기에도 의회와 함께 대구를 대개조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지역 경기 회복과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240여 원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산림교육 활성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셨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발굴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셨습니다. 11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의견들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나 공유재산 매각 관련 의안과 예산안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수기 과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니 로드릭은 그의 저서에서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로서 갈등 관리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갈등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시킨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된 안건과 관련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나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나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더 나은 대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240만 시민 각자의 희망과 의지인 동시에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 나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대안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의견을 합치시키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건강하고 깨어있는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정을 위해 더 고민하고 시민의 뜻을 깊이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정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